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코노믹스, 경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죠. 겉으로는 평범한 단어인데 경제 관련 글에서 쓰일 때는 아주 색다른 의미로 경제 관련 의미로 쓰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중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글을 읽겠습니다. 몇 가지 투자 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생각하고 또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늘상 그랬듯이 야생화 관련된 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모데미풀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 특산 식물인데요. 아주 긴 식물입니다. 아마 해발 1300m 이상에서 피는데, 그것도 그 높은 지역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만 자라요. 소백산에 그런 곳이 많은지 소백산에서 모데미풀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는 이 모데미풀을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백산을 대표하는 식물로 지정을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 꽃이 굉장히 강인해 보이죠. 잎새도 강인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듯 보입니다. 이 꽃은 4월경, 소백산의 경우에는 4월 초쯤에 개화를 하는데, 이런 높은 산에서는 그때쯤 눈이 내리는 일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5월 달에도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눈 속에 파묻혀도 이 꽃잎이 상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 그런 아주 특별한 꽃이죠. 나는 이런 꽃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적 시련이 닥쳐와도 그걸 잘 이겨낸 그런 꽃. 여러분들도 이 모데미풀 같은 그런 강인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강인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읽을거리의 제목은 investing, 투자라고 해놓고 콜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two alternatives to consider. 여러분 교재 책에는 to consider, 고려해볼, 고려의 대상이 되는 이런 뜻인데요. alternative라는 것은 대안이죠. 대안, 다른 방법,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선택지, 대안이라는 뜻인데요. 고려해볼, two alternatives to consider, 고려해볼 두 가지 대안. 근데 그 대안이 그냥 대안이 아니라 investing, 투자에 대한 대안이겠죠. 제목에 본 investing,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투자, 그럼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 넓은 범위를 다 가리키죠. 그래서 때로는 콜론이, 여러분 앞에서 콜론과 세미콜론에 대한 아주 자세한 용법 공부를 했었죠. 콜론이 앞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예를 들면, 때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인데요. 즉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앞에 부분이 너무 광범위할 때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뒤에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제목에서 그래요. 논문 제목이라든가 글의 제목에서 앞에는 폭넓은 의미의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콜론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써서 투자에 대한 여기 내용을 다루긴 하겠는데, 막연한 모든 투자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two alternatives, 두 가지 대안, 두 가지 선택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우리가 앞 시간에 뭐가 나왔었죠? 골드가 나왔었죠. 그리고 클래식 카스가 나왔었죠. 이 두 가지 대안, 두 가지 투자 대안이라는 것이 바로 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전 차량에 대한 투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투자 내용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In a recession,
예, 처음부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나요? 경제학에서 recession이라는 것은 경기 쇠퇴, 불경기란 뜻입니다. recession이라는 말 그대로 뭔가 물러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recession인데, 자, 여기 경제학 용어로는 불경기란 뜻이고요. 참고로 depression 그러면은 이거는 불경기보다 더 심한 경제 상태, 불황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디프레션은 또 심리적인 용어로는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그 분야에서 쓰일 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불경기 때에는 여기다 어를 붙인 이유는 불경기도 뭐 해마다 또는 몇 년마다 따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명사로 쓰였다는 거. 항상 여러분 이렇게 추상명사, 원래는 추상명사인데 그 앞에 어가 쓰이거나 복수형으로 쓰이거나 그러면 이게 가산명사로 쓰였거나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과연 왜 그렇게 쓰였을까를 한 번쯤 계속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에 익숙해집니다. 불경기 때에는 interest rates are low. 우리가 앞에 봤죠. 이자율이 낮습니다. 이것도 이자율에다 복수형을 썼어요. 이자율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자율 저런 이자율, 은행의 이자율, 그리고 회사에다 투자했을 때 이자율, 이자율도 또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율, 투자적 성격을 띤 적금에 대한 이자율 각기 다르겠죠. 그 비율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세년 개념으로 셀 수 있는 개념을 생각해서 복수형, 가산명사를 사용했다. 자, 불경기 때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This means 이게 뜻하는 바는 대디야라는 거죠. 이것은 대디야라는 뜻이죠. 이럴 때 이제 that은 보통 접속사라고 해서 내가 계속 2번 태그를 붙여놨는데요. 접속사 that은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것을 명사가 되게 만들고요. 이 경우에는 means라는 타동사의 명사절, 그러니까 목적어절을 만드는 기능을 하죠. 이 that이 접속사 쓸 때는 중간에 빠진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죠. t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반대죠. 관계대명사 쓸 때는 그 관계절 속에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됐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뭔가 반드시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절로 쓰일 때는 그 반대로 뭔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완벽한 문장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Keeping your money in a bank. 은행에다가 돈을 간직하는 것, 즉 저축하는 거죠.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may not be the best way of making money. make money,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어봤자 돈을 잘 벌 수 없다는 뜻이죠. make money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다. 아까 얘기했지만 earn money라고 되는데 make를 써요. 보통 더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make라고 하냐.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돈을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뭡니까? 위조지폐를 만드는 게 돼요. 그는 fabricate 한다고 합니다. fake money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돈을 번다, 수익을 낸다 이런 의미겠죠. make가 쓰인다 또는 earn을 써도 된다. 돈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예. 자,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돈을 버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stocks and shares are also risky. 예, 이거 통틀어서 그냥 주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주식, share라는 건 보통 이제 몫이라는 의미에서 배당금, 할당금,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조각조각 어떤 큰 돈을 이제 작은 단위로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shar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도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stocks and shares를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또한 위험합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When the economy takes a dive. take a dive라는 말, 다이빙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곤두박질 치다, 대폭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왜 take라고 하는 동사를 하필이면 쓰느냐, 곤두박질 치다를 왜 take를 쓰느냐 말이죠. 이것도 연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다이빙을 한다, 곤두박질 치다, 이럴 때는 take라는 동사를 쓴다. 뭐 의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잘 어울리는 쌍, 이걸 연어 관계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에는 주식 또한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where should you invest?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To make the most of your money. 자, make the most of라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make the best of라고 해도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make the most of, make the best of. 뭔가를 최대한 이용하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불경기 때는 뭐 이자율도 낮고 은행에다 돈을 놔봤자 그래서 돈이 벌리지도 않고 주식도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예, 돈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for the brave investor, 용감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for라는 것은 이 아래 보시면 as for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용감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용감한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there are a range of alternative investments. A range of란 말은 다양한, 예, a variety of, various, 한 단어도 바꿀 수 있어요. 다양한 대체적인 투자물들이 있습니다. investment라는 것은 원래는 투자라는 개념이지만 s가 붙어서 가산명사가 되면 보십시오. 원래는 투자라는 뜻인데 투자 방법, 투자액, 투자 대상 이런 의미, 셀 수 있는 의미로 바뀐다. 용감한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범주의 대체 투자물들이 있습니다. alternative가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investment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이 제목에서는 어떻습니까? 투자 대상, 이 자체가 명사죠. 그래서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때로는 형용사로 때로는 명사로 쓰이는데 문맥, 문장 속의 구조 속에서 역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gold and classic cars are two popular investments. 예, 금과 고전 차량은 두 가지 인기 있는 투자물입니다. S, 투자물, 투자 대상입니다. 자, because their market value tend to go up with time. 왜냐하면 그것들의, 여기 금과 고전 차량이죠. 그것의 마켓 밸류, 시장에서의 값어치, 가치를 말하죠. 그것들의 가치가 go up, 올라간다. 근데 with time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는 over time과 같은 뜻이에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시장 가치가 go up, 상승하다는 뜻이죠. 예, increase라는 하나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시세가 증가하는 tend to,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overtime 또 나왔는데요. with time과 같은 의미인데 이 overtime이 딱 붙으면 뭘까요? 네, 전혀 다른 뜻이죠. 시간 초과를 말하죠. 뭐 스포츠 게임을 할 때 시간이 초과됐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초과된 시간, 그럴 땐 초과 수당을 받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붙어 쓰이느냐 떨어져 쓰이느냐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 오버타임은 아까 with time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gold has been a very good investment. 금은 아주 매우 훌륭한 투자물이 되어 왔지요. 여기 현재 완료를 썼어요. 투자물이었지요 라고 딱
어느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한다면 was라고 썼을 거예요. was. has been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썼을 때는 우리 아까 봤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쭉 지속되거나 뭔가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 overtime이라는 표현이 그 시간의 경과상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의 상태를 말한다는 걸 보여주죠. overtime,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문까지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 표현을 보고 여기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금은 매우 훌륭한 투자물로서 존재해 왔지요. 하지만 the price has fluctuated in recent years. in recent years 아까도 봤잖아요. 이 표현이면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has fluctuated 현재 완료 시제가 또 쓰였죠.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그 가격이 그러니까 금의 가격이었습니다. 금의 가격이 요동쳐 왔습니다. fluctuate 큰 폭으로 변하는 걸 말하죠. 요동친다고 하죠. 근데 이게 큰 폭으로 변하는 게 한번 딱 요동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요동을 쳤다는 얘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가격이 계속 들쭉날쭉 이렇게 그 상태가 지속됐다 하는 거죠. As the graph here shows.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그 아래쪽에 이 금 시세가 변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잘 나와 있죠. 네. From about $283 an ounce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예. at the turn of는 어디로 바뀔 즈음에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로 바뀔 때쯤에 about, 숫자 앞에 about이 오면 대략이란 뜻이죠. around, A-R-O-U-N-D라고 바꿔줘도 되겠죠. an ounce 하면 온스당, per ounce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로 바뀔 때 그 시점에 온스당 대략 280불로부터 from 시작을 해가지고 the price had more than doubled by 2006. 2006년까지는 more than doubled,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 double이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 동사입니다. 여기서 double은 동사예요. 2배가 되다. 근데 more than double 되니까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more than이 doubled를 수식하는 건데요. 거기다 여기도 보면 had라는 완료형 조동사.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형 완료조동사 쓰였죠. 이것도 이제 had 플러스 doubled가 pp,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had pp, 그래서 그걸 과거 완료라고 하죠. 현재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해왔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과거 언젠가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여기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현재가 기점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가 기점이 돼요. 여기서는 2006년이 과거죠. 그래서 2006년을 기점으로 2006년보다 더 먼저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과거 시점인 2006년까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진행됐거나 영향을 줬을 때 이때는 과거 완료입니다. 다시 하면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부터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현재 완료.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2006년이죠. 그때까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영향을 줬을 때는 과거 완료다. 기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현재면 현재 완료, 과거면 과거 완료. 그래서 2006년까지는 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되었고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doubled again. 또다시 2배가 돼서 to $1,224 by 2010. 또 2010년 이때도 역시 과거죠. 요 2010년까지는 또다시 2배가 돼서 to 어느 목적, to는 보통 이제 목적지를 나타낼 때 쓴다고 하는데요. 금 가격의 목적지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올라서 그 도달 시점이 1224불이 됐다.
여기 doubled again 했는데 이 doubled는 요 앞에 과거 완료 시제인 had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완료죠. had doubled, 그러니까 had more than doubled가 하나고요. had doubled again이 또 다른 하나고. 자, continuing the upward trends. continuing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경우 여기 보십시오. as it continued 이거를 이제 줄여서 as를 빼고 it 주어가 그다음 주절의 주어인 the price하고 똑같은 it이 가리키는 게 the price를 가리킵니다. 여기 price를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continued 이 동사를 ing 형태로 만드는 거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줄여놔도 뭐고 하자들은 이거 주어는 뭐고 이게 어떤 접속사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추론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 쓰는 겁니다.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이, upward trend입니다. 상승 추이를 지속해서 the price rose sharply in 2011. 그 가격이 2011년에는 급격히 올랐어요. 여기는 rose,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정확한 과거의 한 지점에서의 사건을 말할 때 여기 in을 쓰면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딱 말합니다. 특히 과거의 시점을 말해요. 그러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나 사건을 말하면 그냥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아까 by 이런 게 오늘 때하고 다르죠. by 2010 그러면은 그 전부터 쭉 지속해서 2010년까지 이런 뜻이니까 한 기간 동안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하는데 in 2011 이러면은요. 딱 2011년에는 그 시점을 딱 찍어서 과거의 한 시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한 과거형을 쓴다. 2011까지 급격히 가격이 올랐고요. Then 그런 다음에 reached a peak of $1,800 an ounce in 2012. 여기도 역시 in 2012, 2012년이라고 하는 과거의 딱 한 시점을 말하니까 reached라는 아주 단순한 과거 시제 동사를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2012년에 온스당 1800불이라는 정점, 피크라고 했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00불이라는 정점, 이 어브는 이런 거 동격을 나타내는 어브라고 합니다.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 정점의 가치가 뭐냐면 1800불, 온스당 1800불이고요. reach 같은 이 동사는 타동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reach a peak 이렇게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arrive라는 동사가 있죠. A-R-R-I-V-E 일 때는 at이 붙어서 arrived at a peak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 by the end of 2015 그래서 2015년이 끝날 때까지는 by라고 했어요. 아까 by가 올 때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면 완료형을 써야겠죠. 근데 역시 지금 2015년이 지금으로 올 때 이미 과거예요. 그럼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때까지의 진행된 상황, 한 기간 동안에 진행된 상황 또는 주어진 영향 이런 걸 나타내면 과거 완료 써야겠죠. 그래서 2012년이 끝날 때쯤까지는 the price had fallen dramatically 그 가격이 아주 극적으로 had fallen 떨어졌었다. 그래서 to 어느 가격까지 떨어졌냐면 $1,160 여기 온스당이겠죠. 온스당 1160불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1800불까지 올라갔던 게 또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해서 1160불이 됐다. 그래서 금값의 추이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Forecasters expect the price to stay in this range through 2020. 예측가들은 금값을 예측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Expect 기대하기를 the price to stay in this range through 2020. 금값이 여기 through라는 게 뭐냐?
2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이게 나타낼 때는 시간이 그 다음에 나온 요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2020년 끝날 때까지란 뜻이에요. 뭐 공간을 말할 때도 through the tunnel 그러면은 터널을 쭉 통과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through 2020 그러면은 2020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라는 뜻인데 뭐 until 또는 till 이런 표현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래 예측가들은 그 가격이 금값이 2020년까지 이 범주 앞에서 말한 그 범주에 머무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So 그래서 if you are thinking about investing in gold 여러분이 금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면 금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무엇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i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You may want to consider one famous investor's advice. 여러분은 한 유명한 투자자의 충고, 권고를 고려해 보길 원할지 모릅니다. 유명한 투자자의 어떤 충고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지 몰라요. Warren Buffett, one of the richest men in the world. 들어본 사람이죠? 예, 엄청난 투자금을 몰고 다니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은 dislikes gold as an investment. 예, 투자물로서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금에 투자를 하지 않은 모양이죠. He points out. 그는 지적해낸다. 근데 데디아의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 또 접속사 대시에요. points ou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뒤에 빠진 요소가 없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해내느냐 하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역사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먼 예나 언젠가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 또 현재 완료가 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예, 역시 보시면 뒤에 문장 보면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The stock market has brought in, bring in은 가져오다, 수익 따위를 낸다는 뜻입니다. Brought in significantly higher returns than gold. 예, 주식 시장이 stock market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금보다 significantly higher returns 상당히 더 높은 수익 return 우리가 봤었죠 앞에서 수익금 이런 뜻이었죠. 주식 시장이 금보다도 상당히 더 높은 수익을 쭉 역사적으로 볼 때 내왔다. 지금껏. 그렇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투자물로서는 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금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것도 생각해봐라. 이 앞에서는 금이 막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의 말을 또 인용하면서 금을 투자할 때는 또 이 사람의 이런 충고도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뒤쪽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텐데요. 이 숫자가 지금 많이 나왔죠. 이 숫자에 대해서 대한 이 딜버트 만화가 있는데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보십시오. 딜버트이 아마 회사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I didn't have any accurate number. 정확한 수치를 말합니다. 난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So I just made up this one. made up 한 말 그냥 꾸며냈다는 뜻이에요. 원래 사실이 아닌데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 수치를 내가 막 꾸며냈죠. 그러면서 Studies have shown that 연구는 대디아의 사실을 보여줘 왔다. 현재 완료서였죠. 연구에 따르면 대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를 써서 옛날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쭉 지속적으로 봤을 때 대디아라고 합니다. 뭐냐면 accurate numbers, 정확한 수치가 aren't any more useful than the ones you make up. 정확한 수치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수치를 말해요. 진짜의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수치, 즉 다시 말하면 가짜 수치보다
any more useful, 더 유용하지 않다. 뭐 정확한 수치나 여러분이 막 꾸며낸 수치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수치를 막 꾸며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뭐 꾸며낸 수치나 정확한 수치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보고가 쭉 있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으면 질문합니다. How many studies show that? 몇 개의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87, 87개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이 만화는 자기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수치를 순식간에 꾸며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87이라고 하건 정말 정확한 수치인 5를 하건 5개의 연구에서 보여졌다고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걸 그렇게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하게 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수치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더라.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넘쳐나서 참 문제가 되는데 그 가짜 뉴스의 대부분이 묘한 수치를 사용합니다. 어떤 연구에 하면 어땠다더라. 몇 명의 사람들이 어땠다더라. 몇 %의 사람들이 어땠더라. 근데 그 수치의 사실 여부는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따져보려고도 안 해요. 수치만 들어가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사람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누가 내세울 때 정말 그 수치가 맞는지는 여러분을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을 사람들의 그런 수치에 관련된 근거 없는 신뢰를 빚고는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만화이기도 하죠. 예, 본문 내용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가 시사하는 바가 참 컸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수치를 대할 때 정말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 습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금의 투자에 대한 얘기 들어왔는데 다음에는 어떤 투자요? 네, 클래식 카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정말 그건 그대로 안전한 투자인지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